좋아요, 구독! 연초 시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가 휴지기에 들어갔던 로봇주가 최근 화려하게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나, 두산 등 대기업이 로봇을 미래의 먹거리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로봇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을까요? 로봇주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죠, 아직은. 물론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굉장히 핫했죠, 로봇주가. 네. 핫하다가 조금 침체기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든지 하나그룹이 대기업들이 일단 하고 거기에다가 10월 말이면 두산 로보틱스가 IPO까지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호재거리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다 들어오더라도 시장 사이즈 자체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 정도 규모의 하나의 섹터로 크게 정도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주도주라 보기보다는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로 자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로봇주가 주도주로 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뒤따라야 할까요? 첫 번째 시장성이죠. 네. 그 정도의 마켓 사이즈가 되느냐가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국내 로봇 기업들이 그 정도의 기술 내재화가 되어 있느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근데 시장 사이즈로 보면 물론 2년 전에 정부에서 로봇 강국으로 되려고까지 로드맵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이게 로봇 시장이 크게 제조 로봇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산업 로봇 시장이 있고, 네. 서비스 로봇 시장이 있고, 이런 시장들 좀 구분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제조 로봇 시장은 꽤 강국이에요. 보통 이 로봇 밀도라고 그러는데 로봇 밀도라 그러면은 인구 10,000명당 로봇대가 몇 대 정도 있느냐를 가지고 제조업 종사자의 10,000명당 로봇 대수를 가지고 로봇 밀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710대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 평균이 85대예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높죠.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게 이 로봇 밀도가 특정 산업에만 몰려 있다는 겁니다. 전기전자나 자동차 산업에 몰려 있어서 뿌리 산업인 섬유라든지 이런 생산 혁신이 필요한 쪽에 아직 가지가 않아서 요게 이제 정부에서 좀 혁신을 하고자 하는 한 축이고 네. 또 하나의 축은 서비스 로봇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지금은 되게 시장 초기예요. 지금 초기 단계지만 굉장히 빠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필요성을 많은 선진국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시장 주도주로 갈 거냐 말 거냐의 그 문제는 사실은 저 서비스 로봇 산업 쪽이에요. 지금 전체로 보시면 시장 사이즈가 원래 제일 위에 보이는 가장 옅은 색이 지금 서비스 로봇 시장이거든요. 네. 2025년이 가면 전체 시장 사이즈가 177억 불이니까 200조 정도 시장에서 한 46%, 약 100조 정도가 서비스 로봇 시장이고 성장률도 가장 높아요. 한 43%. 전체 로봇 시장 평균 성장률은 30%쯤 되는데 그보다 10%포인트 높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 저 서비스 로봇 시장입니다. 네. 협동 로봇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장 쪽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면 주도주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200조 정도 되니까 저것도 어느 정도 시장성이 담보되기 시작하면 주도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높을 수 있죠. 네,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 시장성과 기술 내재화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점점 커진다면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은 앞서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는 산업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이나 두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살펴보면 협동 로봇 비중이 지금에 비해서 2032년에는 32%대까지도 늘어날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협동 로봇에 조금 더 힘을 싣게 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접근성이 좋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커피숍 가면 로봇팔이 커피를 태워주는 정도? 요 정도 시장인데 네. 사실은 그 로봇이 커피를 태워주는 것도 그 커피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큰 박스 안에 들어가 네. 있어서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협동 로봇이 아닙니다. 그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차이는 뭐냐면 산업용 로봇은 근처에 작업자가 가지를 못합니다. 위험해서. 네. 보통 이제 자동차 공장 같은 데가 많죠. 네. 용접을 한다든지 그 반경이 되게 넓고 무게가 되게 많은 것들을 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펜스를 치놓고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산업 로봇이고 협동 로봇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을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투입 인력이 최소화되면서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그 산업용 로봇은 딱 공장에만 적용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협동 로봇은 적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보면 치킨을 만든다든지, 네.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가정생활에서도 좀 더 발전하면 빨래를 이렇게 해준다든지,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네. 정도 같이 일상생활이나 서비스 산업에 굉장히 빠르게 보급될 수 있어서 요즘 뭐 가면 대표적인 예로 서빙해주는 로봇 같은 것도 네. 대표적인 거죠. 이런 시장이라서 일단 시장 접근성이 되게 낮고 파급력이 되게 빨리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때 전 세계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시장에서의 서비스나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유연성이 되게 떨어진다는 걸 발견하고 이 협동 로봇 시장을 좀 더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는 게 니즈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기존 산업용 로봇 시장보다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에 조금 더 접근하기 쉽고 활용성도 많이 높은 그렇죠. 만큼 또 이제 관심이 가는데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이 네.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글로벌 전반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협동 로봇 시장을 살펴보면 덴마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일본, 뭐 대만까지 있는데 2위 자리를 놓고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또 협동 로봇 하면은 좀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 압도적입니다. 네. 마켓 셔 넘버 원이고요. 두 번째 강자가 일본의 화낙입니다. 사실은 화낙이 2위 정도 하고 있고 대만 테크노맨보다는 일본의 화낙이 훨씬 더 강자로 네. 볼 수 있고 중국이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있어요. 중국의 아오보가. 근데 사실 탑 10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그나마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 매출 규모가 너무 작아서 국내 시장으로 돌아보면 국내는 이제 아까 산업용 로봇은 강자 하나 있죠. 현대중공업, 네. 현대 HD 현대로보틱스가 하나가 있고 뭐 산업용 2084년 총 84년도 세워졌으니까 꽤 오래됐고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그나마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국내 강자인데 1위를 하고 있으니까 2015년에 설립되고 역사 짧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이고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빠른 투자가 필요해서 이번에 IPO를 하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뭐 워낙 이 시장에서 유명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지분을 매입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거기다가 이재용 회장이 향후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찍었기 때문에 네. 지금 두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두산 로보틱스는 원래 IPO를 하지만 네. 작년 결산 기준으로 여전히 적자입니다.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종의 스타트업, 가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기업인데 네. 스타트업 기업인데 불구하고 이미 흑자로 돌아섰어요. 돌아섰고 그리고 라인업 자체가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모델 플랫폼이 한 13개 되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보다 작은 그 모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8개인가 7개밖에 안 가지고 있긴 한데 훨씬 더 적용성에서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물류 창고, 택배 운반, 네. 용접, 튀김기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로봇들의 플랫폼이거든요. 네. 우리가
자동차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을 볼 때 그 회사가 얼마나 강하냐를 보려면 사실은 바디 플랫폼을 보거든요. 네. 그 같은 플랫폼에서 몇 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바디 네. 플랫폼을 보는데 그래서 전기차에서 완성차 업체가 굉장히 많지만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고 세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중에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 로봇 라인업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더 서비스 로봇에 좀 더 맞는 라인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주목했던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용을 빨리 하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고 이게 2021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어요. 네.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어요. 매출 90억에 적자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매출액이 130억을 넘으면서 영업이익을 10% 남겼어요. 네.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영업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라인업이 안정화되었다. 시장도 이미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다면 사실 또 로봇하면 많은 부품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밸류체인 중에서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곳은 어딜까요? 저는 두 개의 부품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감속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버 모터라고 하는 부품인데 네. 이 두 개의 부품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국산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 부품의 특징이 뭐냐면 다 소모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이 소모품의 수량이 많겠죠. 계속 갈아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포텐셜이 있는 거죠. 원래 감속기는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기업이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 네. 이 버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그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최근에 국산 기업 한 두 곳이 계속 이 국산화를 바꿔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감속기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일종 베어링 같은 네. 제품이에요. 요게 반드시 로봇은 필요하고 또 이 감속기를 한번 바꾸면 이게 반도체가 우리 지금 소부장처럼 네. 재료와 부품을 바꾸면 다시 못 바꾸잖아요. 이거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한번 진입을 하면 붙박이처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 로봇 시장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일단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감속기를 하고 있는 국내에 이미 뭐 주식시장 뜨고 있습니다. SBB테크라든지 SPG라든지 우림 TPS 이런 기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지금은 로봇 산업의 매출이 10%가 채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 부품을 대체해가면서 국산화되고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면 분명히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부품 하나는 서버모터라는 부품인데 네. 요 기업도 요건 이제 로봇 위치 제어에 사용돼요. 주로 이제 자동화 장비 주로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 서버모터도 뭐 한번 좀 기업들도 이 아까 감속기하고 유심해서 같이 보는 것도 이쪽 시장을 좀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속기와 서버모터 모두 지금 소모품인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로봇 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평가 논란이 뒤따르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까요? 어느 시장이든 새로 신규로 들어오면 고평가 논란을 받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로봇 산업은 저는 조금 더 좀 길게 보면 이 로봇주가 상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하고 네. 코로나19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인류가 같이 봉착한 문제예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노동시장이 부족한 걸 느꼈고 또 하나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뭘 느꼈냐면 제조업을 자국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안보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쇼어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리쇼어링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을 쓰면 그만큼의 저개발국의 코스트, 인건비만큼의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트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본다면 로봇은 필수 불가결이다. 특히 선진국 자본이 많은 곳에서 먼저 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산업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AI 그리고 빅데이터와 스마트 팩토리 이런 개념과 같이 엮이면 로봇은 클 수밖에 없는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은 고평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로봇 산업을 꾸준히 본다면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정도의 산업의 규모도 분명히 커진다. 그래서 대기업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코로나19나 인플레이션은 사실 전 세계 전반적으로 직면한 상황인 만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은 더욱더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로봇주 내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효과 덕분인데 그러면 실적과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실적 우선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2021년까지 적자였는데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두산 네. 로보틱스는 아직 여전히 적자다. 뭐 사실 매출 136억, 영업이익 13억인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3조가 넘었어요. 네. 그만큼 시장성 높게 본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삼성에서 투자했다는 게 크게 이제 많은 네. 평가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이유인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투자 여력이 생겼다. 네. 두 번째는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시작한다. 음, 이미 삼성에 지금 갈 거니까요. 네. 이대주주 들어왔으니까. 우선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어디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냐면 아우홈, 네. 아우홈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학교나 공장의 그 대규모 그 네. 식당에서는 아우홈하고 제휴를 해서 우선 거기 적용해 보려고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하고 적용하냐면 삼성 웰스토리하고 이미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리대에 있는 많은 그 인건비를 줄이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어느 정도 적용 기술적인 노하우를 쌓고 했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 커지겠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식당이나 네. 이런 데서 그 늘 고민하는 게 최저임금 문제부터 많은 인건비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 웰스토리나 LG 아우홈에서 이 로봇이 잘 적응해서 간다면 결국에는 그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베이킴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나 이런 시장성이 확보됐다는 이야기라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투자 여력과 시장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아마 삼성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면 저는 같이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